말씀드리면은 작년 일단 재작년도 제가 했고 작년도 제가 했고 재작년도 제가 했고 작년도 선정을 제가 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유전정보의 흐름을 생명과학 2 수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가포의 법칙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생명과학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물리과학이 어렵고 이제 생명지구과학은 별로 다 난이도가 낮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 학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고 눈치를 채가지고 대성고등학교하고 비슷한 레벨로 이제 생명과학 2에 나오는 유전정보의 흐름, 사가포의 법칙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7명인가 8명인가 시험을 봤는데 2명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칼을 갈았는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아예 유전정보의 흐름을 수능 문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수능 문제를 한 15문제인가 16문제인가를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공부할 때 참고해서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겠다라는 말은 안 하시고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욕은 안 먹었는데 안타깝게도 유전정보의 흐름 수능 문제가 5문제에다 사가포의 법칙 1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100점만 해도 거의 30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대비를 해줘서 틀려도 욕을 안 먹기는 했는데 애들이 지금 원성이 아주 자자하고 좀 하위권 애들은 조금 과학탐구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주고 준비를 해도 솔직히 굉장히 버거운 학교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물론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만 통합과학도 대비를 하셔야 어느 정도 등급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틀리면 91점, 92점이거든요. 그 정도면 1, 2등급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운이 나쁘면 선정고에서는 3등급이 나온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제 시험을 봐봐야 알겠지만 거기다가 2학기 때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화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전통적으로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화학 2학기에 그러니까 2학기에 들어가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가 화원 수준으로 나왔어요. 물론 제가 대비를 해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애들은 화학은 만만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그래서 대비를 한 해하고 안 한 해하고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또 생태계 평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쉬운 파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생태계 평형 파트인데 거기다가 이제 생2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전자 평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내겠구나. 그래서 제가 따로 수업 또 하고 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지에서 골라가지고 문제지 준비해주고 이게 덕분에 당황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솔직히 선정고등학교는 정말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물리는 그래도 물리원 심화까지는 필요 없고요. 물리는 그냥 물리원 기본 난이도 정도 풀 수 있는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제가 한마디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정고등학교가 작년에는 아니죠. 재작년에는 아니죠. 그 전으로 넘어가서 재재작년에는 물화생지에서 뺀 게 없었어요. 근데 재재작년에 화학을 수행평가로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험에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아예 수행평가로 돌려버리고 시험 문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생명과학을 뺀다 그러면 난이도가 막 대폭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생명과학은 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번갈아 가면서 뭐 그 다시 화학 빼실지 그거는 저도 눈치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 요것도 자료가 있는데 이 학교가 보통은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통합과학이 배점이 4단이고 그 과학탐구실험이 2단인데 그 보통 과학탐구실험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거의 90점, 100점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했는데 나 시험 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나 모르는데 그래도 거의 90점, 100점 나와요. 그래서 평균이 95, 98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표로 보면은 A 등급하고 A 등급이 거의 90% 넘고요. B 등급이 이제 적어요. 그래서 그냥 점수 주는 과목이에요, 원래가. 선정은 안 그렇습니다. 선정은 그것도 짜게 줘요. 그 평균이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과학탐구실험이 82입니다. 그래서 A 등급이 67%고요. B 등급이 24.3%고 C 등급이 8.7%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행평가로 돌렸다. 이것도 아마 분명히 굉장히 짜게 점수를 줬을 겁니다. 예, 따라서 전반적으로 선정고등학교는 과학탐구가 진짜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그 학원이 물론 영리 단체고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긴 한데 저는 양심에 관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그 선정고등학교는 과학탐구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비를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시험 봤을 때 엄청나게 당황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행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도 비슷한 그거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난이도인데 다행히도 대성고는 서술형이 없거든요. 근데 또 선정고는 또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따로 하셔야 돼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컷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은데도.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6등급은 넓어요. 근데 1, 2, 3등급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친구보다 내가 한 문제 더 맞았냐, 친구보다 내가 1점이 감점이 덜 받았냐가 등급하고 관련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학교 프린트 쳐다보고 그리고 대비해주고 준비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친구들보다 잘 내시려면 선생님하고 좀 친해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그 자료는요, 그 2월 달부터 제가 어느 챕터로 해서 진도를 나갈 건지 수업 계획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그 아마 다른 학원은 1.1단원의 빅뱅 모듈론부터 아마 시작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구과학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들어가는 물리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단원의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수업을 할 건데요. 수업 내용은 일반 학교 수업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기본 수업반하고 심화 수업반이 따로 구분해서 수업을 하는데 선정대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내용을 절반을 섞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학원에서 물리원도 제가 수업을 합니다. 화학원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은 뭐 준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 할 거고 그 다음에 화학 할 거고 그 다음에 눈치 봐가지고 지구과학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요. 제가 눈치를 봐서 뭐 어느 과목이 빠질지 뭐 눈치를 봐가지고 그 시간표는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저는 2단원부터 들어간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게 이제 고1만 생활이 아니고 고2도 생활이니까 이제 이 동네에 그 고2가 어떤 그 과학탐구의 분위기가 있는가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뭐 좋게 말씀드리면 고1 때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고등학교가 고2에 올라가면 고1 때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고2도 1그룹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는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만큼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선정고등학교 1학년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애들.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애들이 진짜 한숨부터 쉴 거예요. 아우 뭐 이러면서 그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고2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1 때 등급을 따놓으면 고2 때에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게 학교의 어떤 그 정책이 아닌가. 고1 때 그렇게 고1 때는 시키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1 때 죽을 만큼 괴롭혀 놓은 다음에 그거 갖고 고2 고3 돼가지고 애들 대학교 진학률을 높여놓는 게 이게 정책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한편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고2 과학탐구는 물론 이제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성화 수업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 동네에서는 숭실고하고 예일여자고 생명과학원을 빼고는 그냥 수능을 목표로 해가지고 학습 관리하고 진도 관리하고 시험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통합과학만 잘 넘기시면 과학탐구 괜찮습니다. 할만하고요. 등급 따가지고 괜찮은 자연계, 이공계 쪽으로 가는데 꽤 괜찮은 학교예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와봐야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나중에 이제 1학기 끝나고 성적표 나오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평균이 얼마인지 등급컷이 얼마인지 사실 고1 모의고사는 쓸데없는 지식이긴 하긴 한데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애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쌍꺼풀 쏟아가면서 공부했는데 겨우 3등급밖에 안 나왔어.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2등급이야. 그러면 지금 현 고2처럼 이제 정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학교가 선정이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것보다 고3이 되면 정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학교가 선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